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0월 1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한 10시간 전에요. 미준의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미준 다행 포트폴리오 20번째 그리고 21번째 투자 종목을 함께 선정해 주십사 하고 메시지를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써 4,400분의 구독자분들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 컨셉은 가장 많이 주가가 하락한 줍줍 기회가 찾아온 테크 주식들을 제가 후보군으로 올렸고요. 현재 중간 투표 상황을 살펴보시면 테슬라가 44%를 득표하면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엔비디아 25%, 3위는 구글 19%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기 투표가 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많은 주식을 줍줍하고 계실 텐데 이럴 때 내가 그냥 좋아하는 주식보다는 좀 펀더멘탈을 체크해 보시고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펀더멘탈이 좋은 주식이 어떤 건지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식 지금 현재 만약에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다면 나중에 얼마든지 줍줍의 기회가 추가적으로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현재 펀드멘탈 잠깐 보면요. 일단 파망 그리고 테슬라 8종목 중에서 현재 가장 레이팅이 좋은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SA 오토즈 스코어를 좀 보도록 하죠. 시킹알파 연계되어 있는 미국의 개인 전문 블로거들의 의견에 따르면 구글이 현재 가장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메타 플랫폼즈가 2위,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월가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점수에 따라도 아마존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구글이 2위 4.6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4.6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킹알파의 수치적인 분석 퀀트 스코어를 봐도요. 구글이 현재 가장 좋고 2위가 테슬라, 3위가 애플입니다. 하지만 퀀트 스코어에 따르면 현재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보유하면서 차후에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현재 매수 시점이 찾아온 종목은 구글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현재 여러분들이 운용 가능한 자금을 가지고 줍줍을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주식을 사야 되고 내후년에도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따라서 천천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13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 대단했습니다. 변동성이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우존스가 0.1% 빠지면서 마감됐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0.33, 나스닥도 0.09% 소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얼핏 보면 횡보를 했구나, 별 다른 움직임이 없었구나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루 종일 반복한 그런 하루였거든요. 재미있는 기사 제목이 하나 있던데 좀 소개해드리면요. 자, 지금 네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체크하고 있는 기사죠. 보밋 인듀싱 섹션이었다. 보밋은 이제 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를 유발하는 그런 어제 하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뭐 플러스 1% 갔다가 마이너스 2%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식시장이 심하게 흔들렸던 이런 하루였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성장주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어제는 올라간 종목이 떨어진 종목보다는 많았습니다. 퍼시픽 바이오가 13% 급등했고요. 로블록스 플러스 7.6, 업스타트 플러스 5.96, 우버가 플러스 5.35% 보였습니다. 에어비앤비 플러스 5.18, 블록 플러스 5.03, 오픈도어 플러스 4.07, 레모네이드 플러스 3.93, 리오토 3.61%, 루시드도 3.48% 올라갔고요. 뭐 떨어진 종목도 있긴 합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을 보시면요. SQM이 8.4% 떨어졌고요. 리벤트가 5.99, 스템이 4.15, 펠로톤 2.85, ABCL이 2.74, 테라다인도 2.7%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요. 전기차라든지 에너지 스토리지 쪽에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빠졌다. 차지 포인트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파망 그리고 테슬라,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을 보시면 어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넷플릭스입니다. 3.07% 올라갔고요. 아마존도 0.61% 플러스, 테슬라 플러스 0.34, 구글 플러스 0.25,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15입니다. 반면 애플, 엔비디아, 메타는요 조금씩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미국의 노동청 웹사이트인데 오늘 노동청 웹사이트가 인기가 급등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9월달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우리가 보통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부르는 것이 오늘 발표가 되거든요.
자, 9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10월 13일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에 발표된다라는 스케줄이 잡혀 있고요. 자, 그에 앞서서 어제는요. P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PPI는 우리가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부르는 생산자 물가 지수잖아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CPI 결과에 앞서서 하루 전에 발표가 됐는데 9월 한 달 동안 0.4%가 상승했다. 0.4%는 이제 지난달에 비해서 즉 8월 달에 비해서 물가가 0.4%더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 다우존스의 예측치는 0.2%에 불과했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치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졌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좋은 수치가 아닌 거죠. 자, 홀세일 프라이스 이게 바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PPI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PPI가 9월 달에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금리 인상을 가속화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고 걱정스러운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PPI가 작년 비해서는 어떤지 살펴보니까요. 8.5%나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8월 달에 8.7%에 비해서는 0.2%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도 피크를 찍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폭락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리고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 우리가 보통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요. 자, 이것은 0.4% 지난달에 비해서 올랐다. 따라서 헤드라인도 그렇고 코어 PPI도 그렇고 0.4% 지난달보다는 오히려 가속화되는 모습이었고요. 1년 전에 비해서는 5.6%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PPI는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아니었죠. 자, 오늘 발표되는 CPI 지수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과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떤 수치를 우리한테 던져주면서 주식시장을 흔들게 될지 좀 기대 반, 걱정 반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고 계신 화면은 연준의 웹사이트입니다. 연준 웹사이트 안에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1년에 FOMC 미팅은 8번이 있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6번의 미팅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미팅이 2개 더 남았죠. 11월 1일, 2일 그리고 12월 13일, 14일 두 번의 FOMC 미팅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FOMC 미팅이 있으면 그리고 나서 바로 발표가 나죠. 앞으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게 되는데요. 자, 이때 그 주식시장의 향방이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10월 12일 날은요. FOMC 미팅 9월 달에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의사록이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준의 의사록이 어제 발표가 됐고요. 페이지로 보니까 한 12페이지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의사록 읽어보면서 공부하시면 상당히 경제 지식도 늘릴 수 있고 영어 공부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이거를 읽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리해 놓은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어제 연준 의사록에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패러그래프로 정리가 되는데요. 자, Federal Reserve Official, 연준의 위원들이 깜짝 놀랐다. 그래서 왜 놀랐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서 조금은 당황한 모습을 의사록에서 찾을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기로는 higher interest rate, 그래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잦아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금리 인상이 멈출 가능성은 조금 없어 보인다는 것이 이번 미팅 미닛의 결과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CPI 지수 그리고 PPI 지수 이런 지수들이 직접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요. 갑자기 연준이 알아서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금리 하락을 하는 이런 결정은 기대해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CPI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되는 CPI 지수를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많은 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신 반도체 쪽의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올해 들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폭락 현상을 보이는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요인은요. 바로 PC 시장의 침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현재 PC 시장의 현황이 어떤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자, 3분기 예상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IDC라는 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의 약자고요. 글로벌 리서치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IDC의 트래커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PC 시장의 shipment, 판매 수가요. 작년 대비해서 무려 15%나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총 7,430만 대가
3쿼터, 3분기에 판매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PC 시장이 계속해서 침체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쿨링 디맨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PC를 찾지 않고 있다는 거죠. 수요가 굉장히 감소가 됐고요. 두 번째는요. uneven supply. 그 의미는 공급이 아직까지도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 그리고 공급 양쪽의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PC 시장이 굉장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PC장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 실적과 비교를 해보면요. 그래도 상승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PC 시장은 현재 경제적인 사이클로 인해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작년 대비해서 15%면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PC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물러나서 바라보면 이 우상향하는 추세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이번에는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볼 텐데요. 가트너라고 유명한 또 다른 리서치 기관에서도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르면 PC 판매 수가 6,800만 대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IDC는 7,430만 대였잖아요. 따라서 IDC의 통계에 비해서 오히려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PC 시장이 19.5%나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 가까이 떨어진 것은요. 1990년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지역적인 추세도 좀 보면요. 미국 쪽의 PC 시장은 17.3% 작년 대비해서 떨어지면서 지금 5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EMEA 즉 유럽, 미들이스트 그리고 아프리카인데요. 이 지역은 PC가 현재 26.4%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자, 물론 이제 유럽 쪽이 얼마나 경제 상황이 어려운지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아시아 퍼시픽이 16.6%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래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월드와이드 탑5 PC 컴퍼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PC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 5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1위는 레노버입니다. 2위가 HP고요. 3위는 델 컴퓨터, 4위가 애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다른 색깔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노버가 1위긴 하지만 지난 분기들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장 점유율은 HP인데요. HP의 시장 점유율도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델 컴퓨터 역시도 지난 분기들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보라색을 보시면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 보라색이 애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IDC에 들어가서 조금 자세한 수치를 봤는데요. 작년 애플이 차지하고 있었던 시장 점유율, PC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은 8.2%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5%까지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애플이 PC 시장에서도 10%가 되지 않는 점유율을 극복하고 드디어 13.5%까지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그리고 이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모든 것은 애플이 지금 만들고 있는 M1, M2 칩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의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앞의 기사에서 우리는 반도체 시장의 한파를 몰고 온 PC 시장의 침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CT라는 투자기관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반도체 기업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문제는 그 이유가 PC 시장의 침체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지출이 줄어들고 있다. 굉장히 좀 우울한 기사 제목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과연 데이터 센터 쪽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기관인 CT에서 이번에 엔비디아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의 전망치를 어닝에 대한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자, 그 이유가 현재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이유는 당연히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아티프 말릭이고요. 이 전문가가 2023년 어닝 퍼 시어 EPS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어느 정도 하향 조정했냐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무려 10%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는 1% 소폭으로 줄였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이유는 당연히 현재 매크로의 환경이 너무나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광고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지출하는 금액이 작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 여기 10%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작년 대비해서 10%가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시장이 15%나 성장을 보여줬는데 내년에는 10%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PC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클라우드 시장은요, 성장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되다가 최근 들어서 경제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그 추세가 조금은 둔감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48에서 210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는 74달러에서 71달러로 소폭 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시면요, 115에 불과하거든요. 그 얘기는 만약에 1년 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210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요, 나누기 115 하시면 되죠. 80% 넘게 주가가 성장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자, 마벨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마벨 테크놀로지 주가가 37, 38 정도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71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나누기 38 하시면 아직 86%, 87% 정도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장밋빛 미래를 예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롱텀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GPU라든지 아니면 커스터마이즈된 ASIC이라는 반도체가 나오는데요. ASIC 반도체는 표준형 반도체가 아니라 주문형이다. 따라서 그 기업이 원하는 식으로 맞춤형으로 주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GPU 그리고 ASIC 반도체의 수요는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early inning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이닝이 뭐냐면요, 야구 경기를 보시면 1이닝부터 9이닝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early inning은 지금 1회에 불과하다, 아니면 2회 정도에 불과하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구 스포츠를 빗댄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마벨 테크놀로지의 주력 상품인 GPU 그리고 ASIC 같은 경우는요, 무궁무진한 성장의 가능성, 잠재력이 남아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도 반도체 관련된 소식인데요. 제가 녹화를 진행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TSMC가 어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분기 갭 EPS, 여기는 이제 EPADR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ADR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 기업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EPS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79달러를 보고를 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0.11이 오히려 더 나왔다. 빚을 기록했고요. 자, 두 번째 매출을 보시면 20.23빌리언을 만들어냈고 작년 대비해서 36%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1.14빌리언을 더 만들어냈거든요. 하지만 이번 어닝 결과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요, 마진이었습니다. 자, 일단 그로스 마진, 총이익률을 보시면요, 60.4%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지난 분기랑 비교했을 때 1.3%포인트가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무려 9.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1년 만에 9.1% 총이익률이 상승한 것은 굉장한 소식이잖아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했습니다. 오퍼레이팅 마진을 보시면 50.6%, 오퍼레이팅 마진이 50%를 넘어가는 기업은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 수치는 지난 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 1.5%포인트 올라간 거고요. 작년 2021년 3분기에 비해서는 무려 9.4%포인트가 향상한 것이다. 따라서 TSMC의 마진은요,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반도체 기업의 총이익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자,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번 매출에서 5나노가 차지하는 비율이 28%, 그리고 7나노 칩이 차지하는 비중이 26%나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5나노, 7나노를 우리가 최첨단 반도체 칩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최첨단 반도체 칩이 전체 매출의 54%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렇게 최첨단 반도체 칩의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TSMC고, 그들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굉장히 좀 좋은 마진을 이 최첨단 반도체 칩에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이런 최첨단 반도체 칩이 매출에서 54%를 차지하면서 마진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TSMC의 현재 퀀트 레이팅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트롱 바이 5점 만점에 4.87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현재 SA 오토즈 레이팅도 3.9, 월가의 애널리스트 점수도 4.42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퀀투 랭킹 같은 경우는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퀀투 레이팅을 차지하는 것이 TSMC, 2위가 PI고요. 3위는 온 세미컨덕터 4.84, 4위가 ADI,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8위가 브로드컴 4.61, 9위에 NXP가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요, 미존 채널에 2번이나 출연하셨던 미국 최고의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 진 먼스터의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 먼스터의 의견에 따르면요, 앞으로 테크 시장이 돌아오게 되면 애플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가 위너가 될 것이다.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감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보시죠. 루프 벤처즈의 애널리스트 그리고 매니징 파트너인 진 먼스터가 얘기하기를 애플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가요, 리더의 역할을 테크 섹터에서 하게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인트레스트 레이트, 기준금리 상승이 이제 둔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다시 조금은 더 위험성이 높은 성장주라든지 테크 주식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오게 되면 그때 이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여줄 종목이 메타 그리고 애플이라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애플이 폭락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시장의 바닥이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보기로는 애플은 폭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가 궁금한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리드 타임입니다. 아이폰의 리드 타임, 즉 아이폰을 주문해서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이 주문해서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러한 리드 타임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애널리스트는 결론을 내고 있다. 그래서 진 먼스터가 보기에는요, 애플의 비즈니스는 아직까지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크로의 영향에 좀 굴복하지 않고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애플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메타 같은 경우는 왜 좋게 보냐면요, 스틱스 아웃, 돋보이는 존재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박앤세일을 하고 있는 메가테크 기업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주가를 보이는 것이 메타 플랫폼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진 먼스터가 보기에는 이런 메가테크 기업들, 우리가 보통 빵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은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건재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조금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투자할 때 지금 현재가 줍줍의 기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루프 벤처즈의 매니징 파트너인 진 먼스터가 어디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모바일 생태계 외에 또 다른 운영 체제의 미래를 믿는다면 그게 바로 메타버스죠. 메타버스의 미래를 믿는다면 메타 플랫폼즈라는 종목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스코와 손을 잡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결성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파트너십의 내용이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코 시스템이 통합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랑하는 팀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이 팀스를 통합한다. 어디에 통합하냐면요,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미팅 디바이스, 하드웨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코의 하드웨어에서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가 구동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되냐면 시스코라는 기업은요, 그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웹엑스 비디오 컨퍼런싱 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를 그 안에 넣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하드웨어에서 구동 가능하게끔 도와준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경쟁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현재 비디오 컨퍼런싱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은 당연히 줌이겠죠. 50%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스가 23%, 그리고 3위가 바로 웹엑스입니다. 시스코의 웹엑스가 11%라는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팀즈의 가장 커다란 경쟁 상대 인 시스코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손을 잡았다.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이번 파트너십의 내용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가요,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루멘 데스크 디바이스 하드웨어에서 구동이 가능해지는데 2023년 전반기부터 파트너십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는 6개의 장비에서 시작을 하고요. 계속해서 그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6개 장비에 속하는 그 이름이 좀 나와 있는데 시스코 룸바, 시스코 보드 프로, 그리고 시스코 룸킷 프로 이런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긴 하드웨어냐면요. 여기에 보시면요. 시스코의 룸 시리즈라고 나와 있죠. 자, 밑에 내려가시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요. 일반적인 카메라랑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카메라로 화상 통화를 하게 되면 한 사람, 두 사람 정도가 화면에 나오는데 그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카메라는 특수한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명이 한꺼번에 화상 통화, 화상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보드 미팅 같은 거 할 때 이제 다른 쪽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팀과 함께 미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하드웨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요. 시스코 입장에서는 그럼 왜 마이크로 팀즈라는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를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하드웨어에 넣어주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게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코멘트를 시스코의 경영진이 했냐면 자, 우리 기업은 앞으로 하드웨어 플랫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시스코의 하드웨어 플랫폼에 여러 가지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되면서 이제 시스코는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보다는 앞으로는 하드웨어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월 1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좋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도 아울러서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99 프로모션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혹시나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시킹알파의 멤버가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2년 반 넘게 이용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